7이라는 숫자 네. 참 설레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새로운 희망과 함께 2013년 새 시장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2014년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슈앤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오후부터 재정절벽 협상 타결 기대에 강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재정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시장이 우려하던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 등 경제 충격은 피하게 됐습니다. 대다수 증시 전문가는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로 전략하고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와 계산년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증시에서는 재정절벽 외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돌발 변수가 산재한 상황입니다. 유통업계의 올해 전망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여간에선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 시장은 물가 상승률 이하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시장은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그 합의안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올해 이제 2013년도 첫 거래일인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해 상당히 좋고요. 올해가 그 계산년이라 그러죠. 뱀의 특징. 저도 어릴 때 뱀을 좀 몰아봤는데 뱀은 직진만 합니다. 후진하거나 예를 들어서 옆으로 꺾으면 바로 뱀은 허리가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자체도 뱀의 해만큼 앞으로만 쭉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올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 추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밤새 사실 우리가 4일 정도 쉬는 동안에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의 차근 지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던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서 일단 부분적 타결, 극적 타결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복변 좀 남았습니다만 시장에 조금 훈풍을 불어넣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잠깐 살펴드리면 가장 결정적으로 부부 합산해서 연간 소득을 한 45만 달러, 개인 연간 소득은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6.9%로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 또 조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 실업수당 신청 같은 것을 1년 연장한다 이런 게 항상 좋은 것만 보이죠. 근데 조금 이면으로 보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결과론적으로 미국 정부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2개월 동안 유예시켰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도 있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다이너마이트는 갖고 간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은 사실 이제 상하원제가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한다 그래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제로 어저께가 이제 신정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될 것 같네요. 1월 3일 한 12시, 미국 시간으로 12시 기준으로 해서 하원 통과 여부가 좀 결정날 것인데, 일부에서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좀 포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아니면 하원에서 조금 더 수정안을 만들어서 조금 더 연장할 때에 대한 우려성을 좀 갖고 있는데, 가장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확실히 좀 안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도 조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사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 우리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의 시청자님들이 너무 이제 이 방송에서 개인들의 어떤 감세 연장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실제적으로는 감세 연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사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정절벽 이슈를 좀 막았다는 것 차원으로 해서 미국이 바로 돌아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미봉책일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러한 정세안 자체가 오히려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면서 고용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약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겠다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미국의 어떤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상원 합의 자체는 일단은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상승에 좀 점수를 두겠고요.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하원 통과 이번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월 초기 때문에 신년만큼이나 미국의
과연 제조업 지표나 기타 고용 지표가 개선되리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 미국의 지난 12월 달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을 넘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오늘 정도 발표되는데 실제적으로 예비치 같은 경우도 실제 50.1 정도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나마 제조업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데 수 있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주 후반에 미국의 실업률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아직까지 사실 미국의 비농업보험 취업자라든지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20만 건 정도 있는데 상당히 부진한 수치고요. 아직 7.7%의 미국 실업률을 생각한다면 재정절벽 큰 불은 조금 껐습니다만은 앞으로 넘어갈 산은 조금 더 많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이제 국내 이야기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글쎄 체크 포인트 저는 크게 딱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 삼성전자입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네. 2012년도는 삼성으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났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150만 원까지 갖고 200만 원 목표가 나왔는데 오늘도 조금 150만 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모레 정도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것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9조 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9조 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2012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2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2013년도 좀 좋게 보는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봄에 갤럭시 S4 이야기도 잠깐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36조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한 거는 삼성전자 이제 기대치가 너무 잘 나가는 삼성전자로 오히려 기대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행여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대치보다 조금만 덜 나왔을 때 우리 시장 충격은 오히려 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금 같이 항상 호불호를 같이 보셔야 될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식시장 자체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우정사업본부의 0.3% 청근거래사가 면제가 종료됐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때는 호불호가 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국내 프로그램 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파는 차익 거래에 사실 국내 기관 8개 기관 중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제일 큰 역할을 해줬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국내 파생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의 속칭 외드독 현상이라 그러죠. 시장이 실제적으로 변동성이 없고 정상적인 시장일 땐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시장이 조정 시장이 왔을 때 오히려 충격 받으면 외국인 노름에 조금 놀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조금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배당세 어떤 증권거래세 부과로 인한 어떤 프로그램 시장에서 바로 영향은 눈에 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흐름 자체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권이나 변동성 장세에 노출됐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어떤 이슈가 해소될 때를 살펴보면은 너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위기나 또 음모론이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도 날짜를 딱 맞춰서 정확하게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 전체적으로 완만한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상 이제 연초 투자 전략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한 해 정시는 항상 상저 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장 자체는 항상 보면 상반기는 조금 부진하고 하반기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은 최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포워드 EPS라 그래서 향후 성장 기업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동안 좀 적중률은 낮았습니다만은 상지하고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다르다는 생각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기부터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그렇다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조금 없다는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문제 같은 경우도 재정절벽 이야기 이거 자체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미리 이미 이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사실 부채 한도 협상 연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2개월 유예됐다는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알맹이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시 1월 효과 기대하면서 좋긴 좋습니다만은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1월 달에 조정폭은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1월 중순 전후에 한 차례 정도의 1차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지금 2,000포인트에서 바로 매수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투자 적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2013년 증시 전반적으로는 네. 긍정적인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월 중순쯤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를 또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저가 매수세로 좀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이렇게 스타트는 참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저희가 피해야 될 리스크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2013년 시장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